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설계 멘토 삼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아날로그 회로설계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기에 앞서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듣고 계셨던 반도체 설계 직무 강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꿈꾸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 플랫폼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아이덱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이죠. 자, 실제로 이 아이덱에는 정말 실력이 있고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덱에서 정말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많이 듣고 그에 대한 수료증을 딴 다음에 그것을 취업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회로에 대한 실력이 지금만큼 좋진 않았겠죠? 그 상태에서 이 강의를 보면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실제로 현직자들 또는 석사생들을 위한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훌륭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의가 많이 있지만 그 강의 내용 자체가 일방적인 소통인데다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주입을 받게 되면은 10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덱과 카이스트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디지털 트랙도 있지만 아날로그 트랙, 그 중에서도 칩 설계 특화 트랙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약 한 3에서 4개월 동안 이렇게 회로 이론이나 전자 회로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IC 디자인 플로우, 설계 실습, 그리고 OP인프 디자인, 데이터 컨버터, 뭐 PLL이나 아니면 레이아웃 정도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현업 툴, 즉 케이던스에서 제공해주는 벌츠소와 같은 툴을 활용해서 다뤄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지금 아래와 같은 그림이 전형적으로 벌츠소의 인터페이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아마 실습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단한 회로, 시모스 인버터 수준 아니면 정말 간단한 5TR OPMF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설계해보고 그냥 고민 없이 그렇게 수료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에서 4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대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그 시간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반도체 설계 직무의 그 강의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 강의들 자체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내용들도 충분히 훌륭하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을 뿐이고요. 그러한 강의들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수료증들을 발급받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까지는 이런 수료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 경험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죠. 바로 면접이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현직자 또는 임원분들이 질문을 해올 텐데요. 그럴 때 그 질문을 받고서 어버버거리면서 탈탈 털리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내가 분명히 수료는 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많이 고민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로 트리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취업까지 연결시켜버리면서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 트리플 시스템이란 제품 중심, 실무 중심, 취업 중심,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트리플 시스템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왜 제품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회사는 어떠한 사람을 뽑을까요? 회사는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사는 매출을 올리는 곳이죠. 매출.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 제품을 잘 개발해서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뽑게 되어 있겠죠.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잠재력이라든지 그동안의 흐름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부를 노리고 있는지, 그 사업부에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제품에서도 어떤 회로 파트를 맡고 싶은지, 마지막으로는 그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이에 대한 명확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러면 결국엔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원 동기를 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PMIC에 대해서 개발하고 싶었던 분이 계세요. 자, 그럼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회사냐 어떤 사업 분야라고 했을 때는 시스템 LSI 사업부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업부가 있죠. 그 중에서도 PMIC를 설계하고 싶은데 그냥 PMIC가 아니라 D램에 붙는 PMI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있으면은 이 메모리 이 D램 제품들이 붙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PMIC가 이런 D램들한테 전원을 공급해주는 형태의 PMIC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PMIC에 대한 저전력 회로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으로 지목한 것은 이쪽에 LPDDR5X라고 하는 그 D램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어떤 제품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픽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이 어떠한 회로를 다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바로 PMIC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PMIC에 대해서 본인이 저전력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 경험으로서 RCA, Flash ADC, 레이트레이 OPMF와 같은 여러 가지 회로를 설계해보면서 트레이드 오프를 이렇게 조절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사업부와 제품, 그리고 그에 대한 회로랑 어떻게 개선할지 여기까지가 잘 연결된 정말 좋은 지원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을 보시면은 하나의 IP를 다룰 때 그 IP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매칭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다룰 아날로그 IP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딕슨 차지 펌프라고 불리는 아날로그 IP인데요. 이런 IP들이 실제로 낸드 제품의 플로팅 게이트를 제어할 때 쓰입니다. 하이 볼티지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딕슨 차지 펌프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저희가 배울 거예요. 자, 이러한 성능 그래프들이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투 머치하게 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가다 보면은 이 학사분들 중에서 뭐 델타 시그마 AD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되게 좋은 주제가 맞고 석사나 박사 분들도 이러한 ADC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아날로그에서 좋은 주제는 맞지만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 초등학생이 내가 기하와 벡터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갖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쁘다는 아닌데 그에 대한 근거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거창한 회로를 잡는 것보다는 기본 IP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실습을 했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본 회로랑 제품이랑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봐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다른 현직자분들도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보다는 기본을 정말 튼튼하게 하면서도 완벽히 이해를 했는지 혹은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절차에 맞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IP에 대해서 이렇게 1대1로 제품에 대해서 매칭시켜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직자랑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회의를 할 때는 대화가 통해야 되겠죠? 자, 그럼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그런 티키타카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4번 항목에 대해서 컨설팅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 4번이 지원 직무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직무적 경험을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저전력 설계를 위한 탐구력이라고 해놓고서 키워드들만 몇 가지 보면은 유니티 게인 피드백, 앰프, 게인 에러, 1% 세틀링 타임,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 텔레스코픽 앰프라든지 액티브 로드, 로우 볼티지 커런트 미러와 같은 아날로그 IP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적어도 나랑 디스커스를 했을 때 충분히 답답하지 않게 이야기가 통하겠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 강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초실무 중심의 강의라는 거죠. 즉 직접 고민해보고 설계해보고 개선해 보았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길러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길러드릴 것이냐면 툴과 논문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선을 해볼 거고요. 그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게끔 제가 과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딕슨 차지 펌프에 대해서 개선된 회로가 이 왼쪽에 논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약간의 스펙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툴을 가지고서 스케매틱을 설계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썸머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식과 공식을 최대한 많이 좀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포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실제로 공식과 수식이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를 C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내가 A를 올리면은 전체가 올라가고요. C를 내리면은 전체는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에 공식은 필요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공식에 매몰되면은 현업에 대한 직관적인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수식과 공식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링크나 자료를 전달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LDO에 대한 정량적인 수식이 필요하다. 그럼 LDO에 대한 정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더 현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거겠죠. 바로 취업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회로 설계 경험만 있다면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 자체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별 취업용으로 경험을 튜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성과를 좋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성과를 나쁘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얄팍한 수냐라고 했을 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텔과 암드라고 하는 이 두 회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CPU에 대한 성능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케팅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 강의의 가장 강력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 중심의 강의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직무 면접에 대해서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이 직무 면접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문제풀이고요. 다른 하나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직무 문제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트렌드에 따라서 예시랑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해본 아날로그 회로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그 차지 펌프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에서는 하이 볼티지를 위한 차지 펌프가 필수고요. 이때 주어진 차지 펌프에 대한 에너지 이피시언시 관점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함께 정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력서 항목에서 많이 누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상 경력입니다. 그런데 이 수상 경력이 채워져 있으면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7개의 회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를 드릴 건데요. 그 모두를 다 잘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만이라도 명확한 성능 개선을 이루신 분들께는 제가 The Best Paper Award라고 하는 상을 수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번호도 따놨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상장을 배부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상장을 통해서 이 수상 경력 하나를 메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회로 설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상 경력이 하나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인프런에서 교육 수료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증 가능한 수료증을 발급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서류에다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수료증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화되는 이력서 작성법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료증 활용 방법, 즉 서류에서 점수화되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보셨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계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앞서 보았던 컨설팅 사례를 보시면은 상당히 키워드가 잘 박혀져서 잘 썼다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 키워드들과 포맷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런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견고하게 보완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면접에 대해서도 설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무 면접은 문제풀이 형태나 경험에 대한 풀이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설계해봤었던 그 경험을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직무 면접 갔을 때 현직자들이랑 티키타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티키타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원리로 질문이 나오고 어떤 전략으로 답변을 할지 그에 대한 경험 정리를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성 면접에서는 임원들은 투머치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신입사원다운 지원 동기, 그에 대한 어떤 경험의 확장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머치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은 지원 동기를 만들어서 면접에다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가이드까지 한번 제가 같이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내가 아날로그 회로 설계 강의를 선택해가지고 듣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디지털 회로 설계나 아니면은 레이아웃 직무나 PCB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아날로그 회로 설계는 과연 불필요한 경험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되고요. 그에 대한 답변 전략,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런 모든 직무에 대해서 다 하나씩 언급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 대한 방향성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무에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의미 없는 경험이 안 될 거라고 확신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정 설계랑도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분석하고 작성한 경력, 인턴 관련 비밀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것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런 시스템까지 넣은 이유는 이력서에서 정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과 인턴에 대해서 그 경력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경력이나 인턴 관련 경험을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저만의 방식을 가지고서 이런 인턴이나 이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경력과 인턴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력란을 하나라도 채우게 된다면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제품과 실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중심에 대한 그 관점까지 모두 소개를 드렸습니다. 회로 설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관점이 받침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업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직접적인 툴을 설치해보고 기본적인 아날로그 회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익혀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